순서는 바로 접니다. 저는 농학교에서 코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게 잘하라며 박수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총 4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각장애 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 두 번째로는 서울 삼성학교에서 나의 일, 여기 서울 삼성학교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서울 삼성학교의 농학교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코다 교사, 네 번째로는 코다 교사가 바라보는 우리 학생,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각장애 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듣게 될 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6살 수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서 부모님의 학교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어머니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 어머니에게 소리내어 말할 것을 강요하셨어요. 말하지 못한 어머니에게는 처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는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웠고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1970년대에는 수어를 하는 교사가 거의 없거니와 대부분 청인교사가 구어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라 농아동에게 청인학교는 너무 지루하거나 무서운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학교 생활에 들을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는 지금 사라진 광주 인하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농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영화 도가니의 학교입니다. 당시 저도 영화 도가니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지 너무 이거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하루가. 그래서 영화 도가니를 보고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영화에 나온 체벌 수위와 교육 방법 등이 정말이었냐고요. 아버지께서는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더한 일이 많았는데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셨고 선생님과 수어로 소통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엔 체벌이 있던 학교 문화였더라도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 환경은 농인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너무 열악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저에게 각인되었고 그때부터 청각장애 학교 특수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삼성학교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삼성학교에서 제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년 전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임용이 되고 나서 제가 담당한 업무는 학생 자치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자치란 말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학생들이 주도해서 회의를 하고 또 전반적인 학교 행사를 계획하며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적지 않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수어 통역사 자격증은 있었는데요. 근데 수어를 제가 잘하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잘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어 능력으로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될까? 라는 저에 대한 어떤 조그만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학생자치회의에 참여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학생들이 수어로 내용을 주고받으며 자치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이제 걱정되셨는지 옆에 멘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멘토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이 하는 회의를 저는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학생자치회의를 직접 보고 난 후 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의 이후에 수어를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을 수 있는 수어 연수를 수강했고, 그리고 저희 여동생이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여동생에게 수어를 물어보며 영상통화 잘 안 하는데 이제 수어 물어보려면 영상통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영상통화 하면서 물어보면서 또 공부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청각장애 학교 특수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무색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코다교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제가 코다라고 드러내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부모의 자녀라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경험이 적었고, 넌 부모님을 대신해 바르게 자라야 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귀 수술 시켜드려야지. 등 대부분 제가 부모님을 위해 뭐든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듣기 싫은 말,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거나 저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저의 정체성인 코다라는 것을 숨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가 코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제가 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또한 학생들은 저를 보며 측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서울 삼성학교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또 몇몇 학생들은 가끔 자기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논문화를 이해하고 대답해주는 선생님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코다로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논문화와 관련해 잘 알고 있는 분야로 학생들과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코다로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먼 훗날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를 낳겠죠. 그러면 코다의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코다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코다 이야기는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성장 과정은 아니라서 사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되게 집중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다 교사가 바라보는 우리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삼성학교 학생들 중 제1 언어가 수어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어로 적혀있는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과서가 수어로 되어 있다면 제1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보다 빠르게 이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화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수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차라리 한글로 적혀있는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반에 수어로 소통하는 학생과 구어로 소통하는 학생, 그리고 수어와 구어도 동시에 이것들을 모두 사용하는 학생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하면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어와 구어는 문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 수어와 말이 서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어느 한 곳에 맞춰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고3 학생들은 졸업하기 이전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교육적 환경과 현재 교육적 환경이 많이 변했음은 틀림없지만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청인과 농인이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농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더욱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3 학생들한테 이거 오늘 라이브 줌 방송하니까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보고 있나요? 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 우리 댓글로 또 이야기합시다. 네.